문제를 이 사람이 점수화 시켜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시험 어디서 본다고 그랬죠? 컴퓨터 앞에서 본다고 그랬죠? 컴퓨터 앞에서 나 혼자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왼쪽도 말하기 문제고 오른쪽도 말하기 문제예요. 영평에서는 말하기 문제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플에는 6가지가 있어요. 이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사실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연계 질문에 답하는 유형. 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은 문제 해결하기 유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 안에, 이 질문 안에 골칫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얘예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이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영어로, 말로 1분 안에.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모임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무지하게 뺀질거려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도망다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하고 제 팀원의 나머지 친구들이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을 몰라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못하겠어요. 짜증이 나서. 자,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컴퓨터 앞에서 표시계가 돌아가요. 1분 동안. 1분 동안 열심히 생각해야 돼요. 정답이 어떻게 해결할까? 그 다음에 이 준비된 걸 가지고 1분 동안 컴퓨터에다가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논리적 말하기, 논리적 쓰기,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누가 얼만큼 말을 빨리 잘하는지, 누가 얼만큼 재밌게 잘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얼만큼 발음이 좋은지 안 중요해요. 채점자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뭘 말하지? 자,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1분 드릴게 해보세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뺀질거리는 친구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이렇게 해봐. 제 문제를 해결해 줘 보세요. 1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1분. 자,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생각하는 교육을 못 받아봤어요. 저희는.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뭐라 그럴까? 그럼 우리애들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주먹에 가깝죠? 이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쓰기하고 말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쓰기 말하기 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안 해요.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얘하고 용해를 합하면 뭐가 나오고 어쩌고 사실에 대해서 계속 던져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대로 외워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틀려요.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외워야 돼요. 생각하기를 안 만들어요. 그러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초등학교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했었으니까 도대체 얘네 초등학교에서는 뭘 어떻게 배우나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더니 뭐가 있냐면 돈을 주면 교생 실습을 해줘요. 한 달을. 그러니까 제가 돈을 내고 그 초등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갔었어요. 시골을. 그랬더니 처음에 가서 제일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사회시간에 기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전도를 딱 펴놔요. 세계 전도를.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대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손가락길이고, 여기서는 주요 산물이 뭐뭐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 기후를 배우는데,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준비하는 교재 준비가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기후에 관한 책만 30권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깔아놔요. 교실 바닥에다가. 학생은 2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사회시간이 됐는데 자 오늘은 기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니네가 좋아하는 책 아무 책이나 갖고 가서 읽고 요약 정리하고 왜 그 기후가 좋은지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네 의견을 발표를 해봐가 그날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책을 보니까 뭐 지진에 관한 거, 해일에 관한 거, 뭐 온대에 대한 거 그 뭐 타잔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긴 뭐 그런 기후 오만 것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아이들이 지네가 원하는 책을 이렇게 다 나오더니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들춰보더라고요. 근데 그림 많죠. 꼬마들 읽는 거니까. 근데 이 진행을 봐서 재밌게 생긴 책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와서 책상에서 읽는 거, 서서 읽는 거, 엎드려서 걔네는 그냥 교실 바닥에서 엎드리고 읽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더니 이렇게 도화지 같은 게 하나씩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걸 갖고 그리고 붙이고 오리고 쓰고 오만 짓을 다 하더니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날씨고 저는 이 그림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이러이러해요. 이렇게 10몇 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던져주고 하나도 내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대로 외워야 100점이 나와요. 이렇게 10몇 년씩 교육을 받은 애들하고 경우대 가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기나 말하기 시험은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네가 문제를 해결해봐.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이 이 생각하는 게 별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주어부터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도 답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일단 자, 또 어떤 대답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문제를 해결을 해줄까요? 선생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 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거는 일단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말하기 1분 동안 말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부분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머릿속에서 분명히 생각해내는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글감 생각해내는 거. 그리고 나서 뭐뭐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가지고 아웃라인을 짜는 거예요. 그래 계율을 짜는 거예요. 뼈대를 짜는 거예요. 뼈대 서론볼로 결론을 짜내는 거예요. 자, 서론이 뭐냐면 어떤 문제인데 모든 활동하는데 뺀질거리는 팀원이 있어. 자, 해결책 첫 번째, 본론 첫 번째 뭐라 그럴 건데? 자, 왜?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 협상을 해야죠. 자, 왜 너 이 프로젝트를 못 하는데 맨날 왜 도망가는데? 뭐 엄마가 가출해서 동생 봐야 돼. 가야죠. 가서 봐야죠. 자, 그러면 너는 일주일에 2번만 나와.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해.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결론. 자, 앞으로 네가 계속 이런 모든 활동을 하게 될 거고 사회 나가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될 거고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일이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래. 이렇게 아웃라인을 짜는 거예요. 서론은 뭘 쓰고 본론은 뭘 쓰고 결론은 뭘 쓰고 이렇게 아웃라인을 짜서 얘를 가지고 1분 동안 채점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서론, 본론, 결론을 가져서 논리적 말하기를 해내는 거예요. 1분 드릴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쁘게? 이거를요, 제가 지금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웃라인을 이렇게 이쁘게 짜가지고 왔죠. 45초 생각하고 1분 대답하고 1분 생각하고 1분 30초 대답하고 이게 45초나 1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떡하지 하다 보면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쓸 시간 없고요. 그냥 키보드만 툭툭툭툭 써가지고 그냥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식이 토플하고 똑같아요. 토플도 이렇게 봐요. 토플에서 거의 그대로 따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토플에서는 만약에 자 1분 동안 말하세요 그랬는데 말을 하다 보면 50초에 끝났어요. 10초가 남죠? 그럼 감점 있어요. 그래서 뒤에 여분의 단어를 하나 정도 써놓는 거예요. 시간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빼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아직 영평에서는 채점 기준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둥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말하기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쓰기 시험은요. 쓰기 시험, 아까 말하기 시험은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방 설명을 드린 문제 해결하기 유형이에요. 자, 쓰기 시험은 2가지가 있는데요. 조건제 시험 쓰기하고 그냥 에세이 쓰기하고 2가지가 있어요. 조건제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행했던 장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60에서 80단어로 써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이 단어 3개를 꼭 집어넣으세요. 어디를 갔는지 이름, 언제 갔는지,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3가지가 드러나게 쓰세요. 이게 조건제 시험 글쓰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짧은 글쓰기에 대해서 에세이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찬성과 반대 아니면 긍정과 부정을 하나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내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자, 대학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주제예요. 이게 토픽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자, 대학을 갔을 때 장점이 많으냐 단점이 많으냐. 장점이 많으면 왼쪽,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을 갖고 완성을 시켜서 글을 써보세요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서론 나와야 되고요. 아까는 본론을 2개를 썼어요. 그 다음에 결론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론 써야 되고요. 본론 1을 문제에서 줬어요. 대학 가는 게 장점이야. 서론지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본론 1.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에서 줬어요. 지식을 많이 축적시킬 수 있잖아. 본론 3. 또 왜 좋으냐면 안 줬어요. 이걸 제 생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글의 개요로 잡아서 아웃라인으로 잡아서 에세이를 쓰는 거, 완성된 에세이를 쓰는 게 글쓰기 문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세요. 자, 대학 입학하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장점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자,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애가 대학을 안 가겠대요. 설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대학을 가는 게 좋아. 왜냐면 이러고 하나만 더 하니까 하나를 골라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만 대학만 가고 그러잖아요. 자, 여자친구 마음대로 사귈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배낭여행도 하고 포장마차도 운영해보고 교환학생도 가서 우간다에서 온 애들하고도 놀아도 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자, 됐어요? 그러면 1번 얘 있어요. 2번 얘 있어요. 3번은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그래도 시험의 정답으로 얘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얘 빼요. 자, 얘가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논리적이 안 돼요. 자, 왼쪽이 가능할까요? 오른쪽이 가능할까요? 오른쪽이 가능하죠? 왼쪽 쓰면 안 되죠? 왼쪽 쓰면 왜 안 돼요? 중복이 돼버려요, 얘하고. 논리에서 가장 어긋나는 게 한 얘기 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장점 줬다 단점 줬다 장점 줬다 단점 줬다 이런 것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의 신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소주제는 안 돼요. 그러면 얘 세 개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아웃라인을 쓰는 거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거라고요. 서론 뭐 대학을 가면은 인생이 펴. 자, 본론 첫 번째. 배낭여행 가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여자친구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공 지식도 굉장히 많이 습득할 수 있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어. 그럼 애들이 그러죠. 이것 때문에 내가 안 가. 세 번째, 인간관계. 이거 다 합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험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많이 성장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만큼을 가지고서 80자에서 120자로 타이핑을 해서 에세이를 완성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자, 여러분들이 네가 만약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보물상자 하나 얻는 것과 같을 거야. 왜냐하면 첫째, 여기까지 제가 썼거든요. 여기까지가 35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80단어에서 120단어까지 써야 되니까 이 분량의 3배 내지 4배 정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완전한 글쓰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분 안에. 자, 제가 지금까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예를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영평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가 골고루 숙제가 되고요. 2급과 3급이 있습니다. 2급이 어렵고 3급이 쉬워요. 2급은 어떤 애들이 보이고 3급은 어떤 애들이 보이냐면요. 본인이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